네,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최근 예능부터 다큐멘터리, 뉴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AI 기술을 접목시킨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PD 엠파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하나씩 자신 있는 미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팔굽혀펴기. 10명의 참가자가 원하는 미션을 조합하여 새로운 미션을 도출했습니다. 음악과 칭찬을 페스티벌을 자기소개 피구 줄다리기. 참가자들은 최선을 다해 미션에 임했습니다. 미션 과정을 편집하고 출연 분량과 출연료를 계산하자. 야, 이거 3등이야, 3등. 참가자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엠파고도 여러분의 행동을 학습하면서 진화했습니다. 헥사디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대들의 여정을 인도할 존재, 로디아이입니다.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스타일 점수는, 보컬 점수는, 안무 점수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미안해요. 명심하겠습니다. 저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무슨 기준이야? 꼴찌요. 엄마 사랑해. 나도. 잘 가. 아빠! 보고 싶었어요. 주다, 아빠도 보고 싶었다. 아빠! 나는 잘 지내니까 아빠가 많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자. 뉴스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저항하던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전원 체포됐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군의 진입을 저지하려던 시민들도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반국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I know you did it. You are the thief. Pablo Picasso. No, I didn't.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On the day the Mona Lisa disappeared, you were definitely at the Louvre. I know you stole her. (40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다는 세계의 명화 모나리자 도난 사건. 대체 누가 모나리자를 훔친 것일까?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엄마도 준이 엄마여서 너무 행복해. 아까 그 여자가 쑥 넘어갈 듯 기괴하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 방송 제작에 AI를 접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각 방송사에서는 앞다퉈 AI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기획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MBC가 얼마나 그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장르에서 AI를 이제 활용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본 건 AI돌에서의 시도였어요. 어떠한 데이터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냉정한 평가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AI 심사위원이 나와서 현직 아이돌 36명의 노래, 뭐 춤, 스타일을 평가한다라는 게 사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스타 심사위원들, 예, 이 평가자들 자체가 그 사람들의 말이나 때로는 좀 편견에 가득 찬 어떠한 평가조차도 하나의 재미의 요소로 예능적 요소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AI가 도입돼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개념적인 전환에서 좀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100% 객관적일 수가 없다. AI가 평가한다는 건 뭔가 완벽하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들을 평가한다라는 그거 자체가 좀 무섭다는 느낌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I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완성도 자체보다는 이제 향후 AI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사람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얼마나 좀 흥미롭게 대체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가능성 한계까지를 함께 생각해주게 만들었던 프로그램 같습니다. MBC가 이제까지 제작해온 AI 관련 소재라든가 AI 관련 기획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MBC는 이제 2016년 다큐멘터리 미래인간 AI 때부터 AI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약간 모색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에 너를 만났다를 시작하면서부터 AI를 이용한 기획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구현도가 낮았던 게 김영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AI 아이돌인데요. AI 심사위원인 로디아이가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획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AI 심사위원 로디아의 기준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참가자들도 서로 기준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AI는 사실 판단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죠. 그런데 경연 프로그램의 경우에 보는 사람이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AI들을 보고 제가 결과적으로 느낀 것은 AI라고 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심사위원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면은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획 의도와 이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2월에 방송된 PD가 사라졌다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과연 도입이 되면 미래 방송 현장은 어떨까? 그런 어떤 현장의 모습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 이런 모습들을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실험성이 굉장히 강한 컨텐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PD가 뭐 연출, 편집, 심지어 이제 출연료까지 이 모든 부분을 이제 주도적으로 결정하면서 인간 출연자들과 이제 갈등을 벌이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묘사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저게 인간 PD였으면 저런 갈등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AI를 도구로, 기계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었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인간과 AI의 대립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진화되면 실제로 뭐 창작의 주체성 논란이라든지 노동의 가치, 인간과 AI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성찰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사회적 논의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MBC가 시도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돋보였던 프로그램은 이제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이제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 가족과 이렇게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였는데 AI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즌 4까지 방영되는 동안 복원하는 그 모습들이 생생해지는 어떤 기술의 발전을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가령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고 김영균 씨의 생전 모습을 복원을 하고 또 그분의 굉장히 열악했던 그 근무 환경을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생하게 체험해보는 실제로 어떤 이 기술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접근법의 확장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기존의 저널리즘을 통해서 폭로해야 하는 지점들은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좀 더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동안에 MBC가 AI 기술을 적어도 어떤 효용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존의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현실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기존 방송 포맷에도 촬영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제작비와 시간 면에서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AI 기술 활용의 장점을 잘 보여준 방송에 대해서 이번에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방송이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PD수첩이 작년에 비상계엄 가상 시나리오를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구현한 장면을 손꼽고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주요 인사들을 비원 벙커로 압송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과 사회를 통제하는 모습들이 자료화면으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PD수첩 유튜브 채널에 가면 짧은 숏 무비로 제작을 해놨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장면이 그 계엄군이 방송 현장을 장악한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좀 기록되지 않은 가정의 영역에서 이런 AI의 상상력 또 생성 능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인간들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제작 방식에서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면에서 PD수첩에서 보여준 2060 인구소멸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까지 나온 저출생 관련한 데이터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알고리즘에 넣으면 2060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노동이 어떻게 되고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모습을 어떤 영화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줌에 따라서 이 현재의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굉장히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기획의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이렇게 불길하게 되겠지만 여기 정책적 개입이라든가 우리의 노력 같은 그런 다른 변수가 들어간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또 짧게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다른 변수를 만든다면 사실은 그 예측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역시 AI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함께 보여줬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MBC 그 선거방송 카운트다운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들이 이제 자주권을 굉장히 갈망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순간들을 현재의 순간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국민 주권주의 역사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구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선거방송이지만 또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두 역사적 시간의 의미를 잘 살린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구현이 가능했던 게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과거와 현재의 순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한 덕분이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볼거리도 물론 신기했지만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제의식의 감동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인상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 방송 제작 영역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들과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딥페이크나 고인의 모습을 콘텐츠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제작진 차원에서의 고민과 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인을 AI로 되살리는 방식. 굉장히 신기하죠. 타계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이제 AI로 합성하고 이제 화면을 합성함으로써 마치 그 고인이 다시 되살아나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걸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어떤 가수가 타계를 했는데 그 가수가 생전에 녹음했던 미발표분을 가령 뭐 고인의 유족이나 혹은 레코드사에 의해서 발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고인이 그 음원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직접 당사자의 허락이 없이 발매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그 문제 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잠깐의 감동을 주고 놀라움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좀 지속 가능한 부분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AI 기술이 자극적인 콘텐츠, 신기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제작의 어떤 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제 정보의 윤리 또 신뢰성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우리가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게 좀 남겨진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보도나 시사 교양물 같은 경우에는 이 AI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검수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AI가 들어오는 것이 일종의 어떤 창작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주장도 있지만 사실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AI의 창작이라는 것이 그 뉴스의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시청자의 흥미를 유도하기보다는 저는 좀 객관적 정보 제공을 우선시하는 그런 제작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의 AI 기술 사용에서의 쟁점은 수용자인 시청자의 반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어떤 인간성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방송에서도 보여지면 시청자의 불쾌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이슈가 고 신해철 씨의 목소리를 사용한 어떤 학습 앱 광고였어요. 물론 그 광고에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유족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겠지만 많은 수용자들이 바라보는 고인의 생전의 정체성을 약간 침해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럴 때 오는 불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이 똑같은 형태로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의도가 다른 데 있다면 약간 또 수용자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 정은임 아나운서의 영화음악 20주년 기념 라디오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FM 영화음악의 정우님입니다.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사실은 이 AI로 되살린 정은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고인과 똑같지는 않아요. 약간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그 영화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리움을 되살리고 또한 어떤 방송사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고인이 영화를 사랑했던 마음 또 시청자들이 그때 함께했던 어떤 즐거움과 추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아련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방송은 법적 기준을 통과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를 이 기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시청자들이 공감할 때 방송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도 AI 기술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AI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가령 이제 PD가 사라졌다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방영됐을 당시에 실제로 AI PD가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최종적인 어떤 버전으로 편집하는 PD는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D는 결국에 살아남았지만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면 작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는 작가가 사라졌다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인력들이 다시금 AI로 대처가 된 것이죠. 심야의 담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재연 배우들이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와 완성도를 높여주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측면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쉽게 AI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이렇게 좀 효율성의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바꾸고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인력하고 이것을 협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가장 제작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는 여전히 인간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를 쓰더라도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이 주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씨와 다른 멤버들이 AI 캐릭터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AI가 정해준 하루 그래서 AI의 결정에 따라서 밥값도 내고 네가 밥을 제일 맛있게 먹었잖아.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아? 아니 얘네들 맛있게 먹었어. 제일 맛있게 먹었거든. 그건 맞아. 근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AI가 정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이 기획 자체가 시청자들에게는 재미있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미리 학습된 AI 캐릭터를 넣어서 출연자와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상상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열심히 탐구하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방송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 같은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내수 시장을 넘는 국제 시장에서 이것들이 이제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엄연히 존재하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뭐 실시간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 기능을 통해서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만든 콘텐츠 뭐 국경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산업 구도가 바뀌는 것인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고 관리 감독하는 속도보다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어떤 안전장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가급적 빨리 좀 정비하고 완성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AI 기술이 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는 새로운 시청 경험을 열어주는 창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가치와 창의성이 중심에 놓일 때 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MBC가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창의적인 시도들을 계속 이어나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